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양신양왕입니다. 자, 집사님들, 상상 한번 해봅시다. 새벽 3시 얼굴 위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에 눈을 떴는데 우리 집 상정께서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밥 내놔라, 인간. 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요즘 따라 우리 애가 물그릇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거나 제일 좋아하던 추루도 마다하고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 혹시 우리 냥이가 삐진 걸까요?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걸까요?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고양이 신장이 보내는 아주 희미하지만 치명적인 SOS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냥이의 신장을 조용히 공격하는 사료 속 숨은 암살자들, 최악의 성분 톱3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그냥 집사에서 우리 냥이 건강 지킴이로 레벨업하게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고양이 이름 한 번씩만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냥이들의 만수무강을 빌어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고양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녀석들은 그냥 작고 귀여운 털뭉치가 아니에요. 그들의 DNA에는 수천 년 전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사냥꾼의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고양이의 조상은 물이 귀한 사막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물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소변을 엄청나게 농축해서 배출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죠. 이게 바로 고양이 오줌 냄새가 그토록 지독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슈퍼 농축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즉, 고양이의 신장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고성능 필터인 셈이죠. 하지만 성능이 좋은 만큼 한번 고장나면 치명적입니다. 문제는 이 고성능 필터가 아주 미세하고 예민해서 우리가 매일 주는 사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에 의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호성 좋은 사료, 유명 브랜드 사료가 아니라 이 예민한 필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사료를 골라야만 하는 운명인 거죠. 이제 그 예민한 필터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우리 냥이 신장을 공격하는 첫 번째 암살자. 그것은 바로 과도한 인포스포러스입니다. 인이라고 하니 뭔가 생소하시죠? 사실 인은 칼슘과 함께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적정량의 인은 우리 냥이에게 꼭 필요하죠. 문제는 바로 과도한 인입니다.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잖아요. 특히 고양이에게 과도한 인은 신장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냥이의 신장은 아주 촘촘하고 미세한 필터망을 가진 정수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 정수기에 미세한 돌멩이가 잔뜩 섞인 물을 붓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돌멩이들이 필터망을 조금씩 긁고 막고 결국에는 필터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과도한 인이 바로 그 미세한 돌멩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장은 혈액 속에 과도하게 남은 인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리해서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과부하가 수년간 지속되면 결국 신장은 지쳐서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맛있게 밥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매일 신장에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니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암살자, 이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많은 건사료에 사용되는 육분 미트밀, 꼴분 본밀, 그리고 각종 가금류 부산물 폴트리 바이프로덕스 같은 원료들입니다. 육분이나 골분은 단백질과 미네랄 함량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저렴한 원료인데 동물의 뼈와 여러 부위를 통째로 갈아서 만들다 보니 인 함량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성분표에 닭고기처럼 명확한 육류 이름 대신 육분, 가금유분처럼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다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료 회사가 인 함량을 포장지에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단백 사료라는 말만 믿고 구매하지만 그 단백질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인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는 알 길이 없는 깜깜이 소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마치 성분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양제를 사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 냥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사료 포장지 앞면에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는 뒷면에 작고 빽빽한 글씨로 쓰인 원재료명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우리 냥이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여기서 많은 집사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레인 프리. 사료에 대한 맹신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고양이 사료 시장에 그레인 프리 열풍이 불었죠.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니 곡물이 없는 사료가 더 좋다는 논리였고, 이는 상당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 그레인 프리 딱지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좋은 사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바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일부 저가형 그레인 프리 사료들은 곡물을 빼는 대신 단백질 함량을 맞추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육분이나 골분 같은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결과적으로 곡물은 빠졌을지 몰라도 신장에 치명적인 인 함량은 오히려 일반 사료보다 더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레인 프리라는 이름표가 낮은 인 함량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사료를 고르는 것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화려한 그림에 현혹되지 않고 그림 속에 숨겨진 진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단서는 바로 주원료가 무엇인가, 단백질의 출처가 명확한가 같은 질문 속에 숨어 있죠. 이제부터 그레인 프리라는 단어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 어떤 재료들이 숨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집사가 되자고요. 그렇다면 우리 집사들은 어떻게 이 과도한 인의 공격으로부터 냥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원료를 확인하세요. 사료 성분표는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됩니다. 가장 앞에 신선한 닭고기, 연어처럼 명확한 동물성 단백질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료가 좋습니다. 육분, 개육분, 가금류 부산물 같은 명칭이 앞 순위에 있다면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고민해봐야 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인 함량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사료 회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건조물 기준 DM 베이스 인 함량을 공개합니다. 건강한 성묘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 함량이 1% 미만인 사료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냥이가 평생 먹을 밥인데 이 정도 수고는 할 수 있잖아요. 셋째, 특히 7살 이상의 노령묘를 키우고 계신다면 처방식이 아니더라도 저인 로우 포스포러스으로 설계된 시니어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노령묘에게 저인 식단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사료를 고르는 것은 단순히 비싼 사료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냥이의 나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소비입니다. 사실 인 함량 문제는 집사님들이 일상에서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고양이는 아픔을 숨기는데 도사들입니다. 야생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곧 포식자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5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다녀 체중이 줄고 구토를 하고 털이 푸석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75% 이상 손상된, 즉 만성 신부전 3기나사기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암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암살자가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혈액검사 BUN, CREA 수치와 SDMA 검사를 통해 신장 건강을 꾸준히 체크하고 무엇보다 매일 먹는 사료의 인, 함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고양이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죠. 신장 질환이야말로 이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인이라는 첫 번째 빌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인 자체는 나쁜 놈이 아니지만 과도한 인내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범은 주로 육분, 골분 같은 저품질 원료에 숨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레인 프리가 저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까지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당신은 이미 상위 10%의 스마트한 집사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우리 냥이의 신장을 노리는 암살자는 한 명이 아니거든요. 이제 곧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빌런이 등장할 텐데 이 녀석들은 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 냥이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특히 두 번째 빌런은 기호성이라는 아주 달콤한 가면을 쓰고 있어서 많은 집사님들이 오히려 우리 냥이가 좋아하는 좋은 사료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녀석이죠.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채널 고정, 아니 화면 고정.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혹시 벌써부터 심장이 쫄깃해지신 집사님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곧 우리 냥이를 지키는 방패가 될 테니까요. 우리 함께 끝까지 파헤쳐 보자고요. 두둥, 고양이 신장을 노리는 두 번째 주범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짭짤한 유혹, 과도한 나트륨, 소디움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기입니다. 여기서 다들 의아해 하실 거예요. 고양이가 짠 걸 먹는다고? 사료가 짜다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건사료와 특히 습식사료, 그리고 간식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호성 때문이죠. 사람도 밍밍한 음식보다는 적당히 짭짤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 회사들은 고양이들이 사료를 더 맛있게,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 일종의 마법의 가루처럼 나트륨을 첨가합니다. 특히 육류 함량이 낮거나 원료의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료일수록 그 맛을 감추고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나트륨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나트륨은 우리 냥이가 이 사료를 정말 좋아해요 라는 집사의 만족감 뒤에 숨어서
냥이의 신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배신자인 셈입니다.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죠. 우리는 그저 냥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수 있다니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과도한 나트륨이 신장에 정확히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죠.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양이의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신장은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기관이에요. 혈압이 높아지면 이 미세혈관들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결국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신장을 정수기 필터에 비유했었죠. 높은 혈압은 이 필터에 아주 얇고 미세한 관들을 강제로 쥐어짜서 터뜨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또한 신장은 몸속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를 배출하기 위해 또다시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과도한 인이 필터를 돌멩이로 막는 방식이라면 과도한 나트륨은 필터 자체를 높은 압력으로 찢어버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기서 또 많은 집사님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짠 걸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니까 소변으로 다 배출돼서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심지어 일부 사료 회사들은 나트륨을 첨가해 음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물론 나트륨은 음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불이 난 곳에 석유를 부으면서 물이 더 많이 필요해지니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궤변입니다. 음수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몸이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어떻게든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신장이 죽으림을 다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은 당연히 지치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음수량 증가는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만든 습식 사료를 급여하거나 집안 곳곳에 깨끗한 물그릇을 놓아주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음수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뿐입니다. 음수량을 늘려준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트륨을 피하는 방법은 인을 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살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수분해 같은 각종 향미 증진제나 보존료의 형태로 숨어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첫째, 원재료를 확인하세요. 인공적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사료일수록 나트륨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재료 목록이 짧고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식재료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둘째, 간식을 조심하세요. 특히 사람이 먹는 음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햄, 소시지, 치즈 같은 가공식품은 고양이에게는 나트륨 폭탄과도 같습니다. 고양이 전용 간식 중에서도 특히 추루나 저키 형태의 간식은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주원료를 꼭 확인하고 아주 가끔씩만 특별식으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나트륨 함량을 직접 확인하세요. 건조물 기준 DM베이스 0.4% 이하를 권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짜 신선하고 좋은 고기로 만든 사료는 굳이 나트륨을 많이 넣지 않아도 고양이들이 알아서 잘 먹습니다. 마치 신선한 최고급 스테이크에는 소금, 후추만 살짝 뿌려도 맛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냥이에게 싸구려 정크푸드가 아닌 건강한 미슐랭 요리를 선물해 주세요. 나트륨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 지인의 고양이 나비 이야기입니다. 나비는 어릴 때부터 입이 아주 짧고 까다로워서 웬만한 사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습식 사료를 줬는데 정말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더라는 겁니다. 집사는 너무 기뻐서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 습식 사료만 주식으로 급여했죠. 우리 나비가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 이게 진짜 좋은 사료인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5살이 되던 해 정기검진에서 나비는 초기 신부종과 함께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는 혹시 평소에 짜게 먹이지 않았냐고 물었고 집사는 당황했죠. 자기는 사람 음식은 준 적도 없고 오직 그 사료만 줬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비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습식 사료는 동년배의 다른 사료들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거의 2배나 높은 소위 말하는 기호성 깡패 사료였습니다.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나트륨을 과도하게 사용했던 거죠. 집사는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나비의 신장은 손상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양이가 잘 먹는다는 것이 고양이에게 좋다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냥이의 순간적인 입맛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람 음식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식탁에서 애절한 눈빛을 보내는 냥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요거 한 입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나눠주시곤 합니다. 치킨 조각, 피자 끝부분, 과자 부스러기.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춰 조리된 음식에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양보다 수십, 수백 배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고양이의 작은 몸으로 그 많은 나트륨을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양이에게 사람 음식 한 조각은 우리에게 소금을 한 움큼 퍼먹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양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주는 대로 다 받아먹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것은 물론 심장병이나 다른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절대 사람 음식은 주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독을 주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냥이를 사랑한다면 그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있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대신 고양이용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진 성분이 좋은 간식을 준비해 두셨다가 칭찬의 의미로 조금씩 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빌런, 과도한 나트륨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나트륨은 기호성이라는 달콤한 가면을 쓴 채 우리를 속인다. 둘째, 과도한 나트륨은 고혈압을 유발해 신장 혈관을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셋째, 음수량을 늘려준다는 말은 위험한 상술일 뿐이다. 넷째, 특히 사람이 먹는 음식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간식은 독과 같다. 어떠세요? 이제 사료 포장지 뒤에 숨어있는 나트륨이라는 글자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제 2명의 강력한 암살자, 인과 나트륨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이 2가지만 잘 피하셔도 우리 냥이의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2가지를 막아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3번째 빌런이 남아있거든요.
이 녀석은 앞선 둘처럼 명확하게 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아주 교묘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집사님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춰야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냥이를 위한 완벽한 방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신장을 위협하는 세 번째 빌런, 논란의 중심. 그것은 바로 품질 낮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말에 엥?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단백질은 좋은 거 아니야? 식물성이면 오히려 건강한 거 아닌가 하고요. 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고양이는 완벽한 육식동물, 오블리게이트 카니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동물성, 원료로부터 얻어야만 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소화 시스템, 대사 과정 전체가 오직 고기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요. 세상에 채식주의자 고양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육식동물에게 옥수수, 콩, 밀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주식으로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호랑이에게 풀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양이의 몸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합니다. 물론 일부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필수 아미노산인 타우린처럼 동물성 단백질에만 들어있는 중요한 영양소들을 얻을 수 없게 되죠. 이것이 바로 품질 낮은 식물성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료 회사들이 왜 완벽한 육식동물인 고양이의 사료에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넣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비용 때문입니다. 신선한 닭고기, 연어 같은 동물성 단백질 원료는 비쌉니다. 하지만 옥수수에서 단백질만 추출한 옥수수 글루텐 밀, 콘 글루텐 밀이나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대두박, 소이빈 밀. 같은 원료는 아주 저렴하죠. 사료 회사들은 이런 저렴한 식물성 단백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서 사료 포장지에 적히는 조단백 스루드 프로테인 수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료의 조단백 함량이 35%라고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집사들은 와, 고단백 사료네. 좋겠다 하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35% 중에서 진짜 고양이에게 필요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는 옥수수 글루텐 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워져 있다면 이건 명백한 눈속임입니다. 고양이의 몸은 그 20%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걸 소화시키고 배출하느라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만 보고 좋은 사료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냥이에게 영양가 없는 단백질 찌꺼기를 먹이고 있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품질 낮은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의 몸은 식물성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찌꺼기, 즉 노폐물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는 요소 유레아라는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폐물을 혈액 속에서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흡수율이 높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흡수도 잘 안 되고 활용도도 낮은 식물성 단백질을 대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걸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대사 과정을 더 많이 거치게 되고 그 결과 훨씬 더 많은 양의 요소 찌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의 찌꺼기를 처리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는 장기적으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냥이에게 품질 낮은 식물성 단백질을 주는 것은 정수기 필터에 깨끗한 물 대신 흙탕물을 계속해서 붓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이 눈속임 단백질을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이 방법은 앞선 두 가지보다 훨씬 쉽고 명확합니다. 바로 사료 포장지 뒷면의 원재료명 목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료 원재료는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사료는 첫 번째 원재료가 닭고기, 시큰, 연어 사몬, 칠면조 터키처럼 명확한 육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료입니다. 뼈를 발라낸 디본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더욱 좋고요. 만약 첫 번째나 두 번째 자리에 옥수수, 옥수수 글루텐 밀, 쌀, 대두박 같은 곡물이나 식물성 단백질 이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료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원료가 더 많이 들어간 사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료는 일단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분 밋밀이나 가금류 부산물 폴트리 바이 프로덕스처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이름보다는 닭고기 분말 치킨 밀처럼 어떤 동물의 분말인지 명확하게 표기된 것이 그나마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셔도 저품질 사료의 80%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물론 모든 식물성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완두콩, 감자, 고구마 같은 재료들은 적정량 사용될 경우 탄수화물 공급원이나 섬유질 공급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단백질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옥수수, 글루텐 밀이나 대두박 같은 품질 낮은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입니다. 고양이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반드시 동물성 원료를 통해 공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제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우유에서 추출한 비싼 유청 단백질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콩 찌꺼기로 만든 아주 저렴한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둘 다 포장지에는 단백질 30g이라고 똑같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근육 생성에 효율적인 유청 단백질을 선택하겠죠. 고양이 사료를 고르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냥이에게 단지 단백질 숫자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사의 역할이니까요. 세 번째 빌런, 품질 낮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양이는 100% 육식동물이며 식물성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둘째, 일부 저가 사료는 비용 절감을 위해 옥수수 글루텐 밀 등으로 단백질 함량 수치를 부풀리는 눈속임을 한다. 셋째, 활용되지 못한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만 더 많이 만들어내 신장에 부담을 준다. 넷째, 이것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원재료 목록의 첫 번째에 명확한 육류 이름이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3명의 암살자, 과도한 인, 과도한 나트륨, 그리고 품질 낮은 식물성 단백질의 정체와 공격 방식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고양이 사료 프로파일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마트에 가서 사료 뒷면만 새욱 봐도
이 녀석은 인 함량이 높겠군. 아, 이건 나트륨으로 기호성을 잡았네. 이건 옥수수로 단백질을 뻥튀기 했구만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셨을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지식이야말로 우리 냥이의 신장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집사들이 고양이 사료 탐정이 되기 위한 실전 가이드를 요약해 드릴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첫 3가지 성분을 보라. 사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재료들입니다. 이 안에 명확한 육류 이름이 없고 곡물이나 정체불명의 육분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둘째, 이름이 명확한 것을 골라라. 가금류보다는 닭고기, 동물성 지방보다는 닭기름처럼 출처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힌 원료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표현은 무언가를 숨기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첨가물을 피하라. 각종 인공색소, 인공향미제, 정체불명의 보존제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다면 좋은 사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재료는 많은 첨가물이 필요 없습니다. 넷째, 보증성분표 너머를 보라. 조단백, 조지방 수치만 보지 마시고 그 단백질과 지방이 어떤 원재료에서 왔는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적어도 우리 냥이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사료는 피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료는 없을지 몰라도 더 나은 사료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우리 냥이를 위해 조금만 더 꼼꼼하고 똑똑한 집사가 되어주세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냥이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무시무시한 암살자 3인방, 과도한 인, 과도한 나트륨, 품질 낮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사료 포장지 뒷면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그 변화 자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양이마다 체질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우리 냥이의 건강은 우리가 매일 어떤 사료 그릇을 채워주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비싼 화장품을 떨어뜨리고 새벽에 우다다로 잠을 깨우는 얄미운 털뭉치들이지만 결국 녀석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는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 작은 생명체가 평생 우리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현명해져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양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 중요한 정보, 주변의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꼭 공유해서 널리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냥이를 위해 가장 먼저 바꿔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냥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 행복하세요.